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경기도 포천의 역사, 그 속에 숨겨진 어쩌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포천이라는 지역 이름이나 또 땅속에서 나온 유물들이 아주 오래된 문명의 시작점과 닿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포천의 지명 유래부터 시작해서 고고학적 발견, 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까지 쭉 훑으면서 포천이 그냥 보통의 지리적 공간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그 금강산 문명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고대 문명과의 연결 가능성을 좀 제시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포천의 선단리라는 지명부터가 딱 흥미를 끄는데요. 네네. 신선을 위한 제단이니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숭요 억불, 그러니까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했던 정책 아래에서도 국가 지원으로 제사를 지냈다니 뭔가 단순한 마을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마을 제사가 아니라 신선에게, 그것도 국가기관의 어떤 지원 아래 제사를 지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조선 건국과 관련된 이성계나 무학대사 같은 인물들의 활동 무대하고도 가깝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자료들은 만약 그 금강산 문명, 이게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어떤 고대 한반도 동북부 중심의 가설적인 문명인데요, 이게. 만약 실제 했다면 선단리의 신선은 어쩌면 그 문명의 신선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포천이 또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 그 추가량 구조곡 통로에 있었다는 지리적 위치도 좀 의미심장하게 보고요. 아, 지리적인 위치까지. 그럼 선단위가 그런 의미라면 포천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해석이 여러 가지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설이 제시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북쪽으로 흐르는 좀 특이한 하천, 포찬천. 그래서 물을 포용한다는 뜻이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주변을 이렇게 감싸하는 분지 지형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약간 군사적인 의미인데 옛날 이름 중에 마홀, 견성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포자가 변형된 거 아니냐는 설. 아, 포대의 포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약간 철학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포용한다. 약간 은둔지로서의 그런 명성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가지나요? 네, 이 다양한 해석 자체가 포천이 그만큼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물을 품고 사람을 품고 또 어쩌면 비밀을 품은 땅이었을 수도 있죠. 그럼 품는다는 이미지랑 또 연결될까요? 그 고려말 충신들의 은둔지로 알려진 두문동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포천에도 있다니. 혹시 개성의 두문동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포천의 두문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지배층의 두문동과는 좀 다르게 일반 백성들의 어떤 저항 정신, 그런 게 깃든 곳일 가능성을 제기하더라고요. 아, 백성들의 두문동이요? 네, 더 나아가서는 두문이라는 글자 자체가 천문,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해요. 포천에 회암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가 또 천문과 관련이 깊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것 역시 금강산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추론하기도 하고요. 와, 지명에서 천문까지 연결되는군요. 근데 지명뿐 아니라 실제 유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인돌이 강화도만큼 많다니 저도 이건 좀 놀랐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북방식 고인돌인 금연리 고인돌이 유명하고요. 자장리에서는 대규모 선사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포천이 고대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연천 전곡리잖아요.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요. 아, 전곡리 유적. 네, 이 지역 일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활동의 중요한 무대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고 중요한 곳이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네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겠어요. 그럼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그리고 한국전쟁 때까지 정말 치열한 격전지였고요. 지금도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사냥터로도 쓰였고 또 지공, 나웅, 무학 같은 아주 유명한 고승들이 활동했던 회암사가 있어서 불교의 중심지 역할도 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유생들의 반발로 불타 없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지만요. 아, 그런 굴곡진 역사도 있었군요.
근데 이렇게 군사적, 종교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도 뭔가 좀 독특한 정신적인 맥 같은 게 이어져 온다는 느낌도 들어요. 허균이나 이덕형, 최익현 같은 분들이 이곳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면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점을 좀 짚더라고요. 고대 선다리의 신선사상 같은 게 고려시대 두문동의 어떤 절개 정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조선시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삶으로 포천이라는 공간 안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토정비결의 이지함 같은 분도 시대를 앞서간 인물인데 포천과 관련이 깊거든요. 아, 토정 이지함도요? 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그냥 뭐 피난처나 그런 걸 넘어서 시대의 어떤 양심이나 지혜가 모여들었던 정신적인 깊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으로도 꼽히고 그랬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포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정말 여러 겹의 역사를 흥미롭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고대 문명의 희미한 흔적부터 정말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 또 정신적인 어떤 중심지로서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 하나, 유물 하나, 또 어떤 사건이나 인물 같은 서로 달라 보이는 조각들이 포천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 금강산 문명이라는 가설의 타당성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요. 포천이라는 땅이 품고 있는 역사적인 무게감만큼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포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의 지식인들이나 은둔자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명료함이나 정신적인 안식을 찾아서 포천 같은 곳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의 포천은 어디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